장동혁 체제가 됐어요. 장동혁 체제. 다들 그래도 한덕수가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헷갈려. 김문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다 뒤집어 엎고 장동혁이 됐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지난주인가 뭐 한참 전에 네. 장동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진행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때 말도 아주 미미할 때예요. 그러니까 대뽀라 그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아 진짜. 망해뽀라는 아니고 하여튼 대뽀라. 네, 그냥 되라. 네, 근데 돼버렸어요. 진짜 됐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쪽 제작진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어느 맞췄냐. 방송국에서 했어요? CBS인가 CBS.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군데서 목동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국민의힘은 진짜 정말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제가 그냥 나쁘게 되라는 뜻이었지 이게 되세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국민의힘은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은 이제 없다. 차라리 그나마 김문수가 나아요. 그나마 둘이를 비교하면 그나마 한동훈이 낫고. 근데 최악을 선택하는 거 보면 네.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자들이 그렇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 회동 즉시 추진 지시라고 속보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어제 네. 저희가 아침에 뉴스 퀵배송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어제 그 직접 난을 가지고 갔던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회동 빨리 만나자고 했다라고 해서 어제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10시 35분에 강유정 대변인으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립니다라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 악수를 할까?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야 간 지도부 회동.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만 만날 수도 있고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삼자 회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양자 회동, 삼자 회동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막 국민의힘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 만날 것 같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안 만나겠냐 만날 거야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걸 거절하겠냐 당연히 하겠지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황교안 시즌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건너뛰고 바로 이제 머리 깎고 단식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전환길과 함께 손잡고 장외투쟁한다. 이제 이런 각오로 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동혁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무식하게는 안 할 거야라는 시각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취재 많이 하시니까. 예. 제가 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겨레 칼럼을 썼거든요. 예. 어제자에 나온 건데 제목이 장동혁 황교안 평행 이론이에요. 오, 칼럼 이름이. 그렇구나. 예. 내용인즉슨 2019년 황교안이 됐을 때와 2025년 장동혁이 됐을 때와 매우 흡사하다. 개인 캐릭터도 흡사하다. 일단 법조인 출신 그리고 뭐 한쪽은 국회의원을 하고 한쪽은 이제 총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게다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 이게 보수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에다가 이제 법조인들 뭐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좀 그쪽과 그 보수당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패배주의에 젖은 이 지금 탄핵 이후에 패배주의에 젖은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불어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싸워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우리 이기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는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죄 지긋지긋해. 왜 한국은 왜 맨날 우리한테 사죄만 하라고 그래. 아베 그러니까 70년 담아. 그런 거잖아요. 애들한테도 이제 사죄 안 시킬 거야. 사죄 그 안 시킬 책임을 거야. 왜 전후 세대한테 물어? 지들이 잘못했으면서. 웃으면서.
뭐 지가 잘못한 건 아니고 윗세대가 잘못한 거겠지만 어쨌든 지들이 잘못한 건 그런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아베가 그렇게 뜬 게 구구가 뜬 게 그렇죠. 패배주의에 젖은 국민들한테 우리 잘못한 거 없어라고 해서 된 거. 이게 그렇죠. 거의 황교안하고 장동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황교안은 문재인 탄핵을 얘기했고요. 저기 장동혁은 장동혁은 바로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요. 이재명 첫날 얘기했어요. 이재명 첫날 끌어내리겠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쪽은 이제 아스팔트 보수 정광훈하고 손을 잡고 맞아. 정광훈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여기는 이미 전환기에 유튜브에 나가버렸어. 예. 여기가 더 심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뉴미디어 힘이라고. 뉴미디어 힘이라고. 그러니까 황교안은 당선될 때는 강력하게 그쪽에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로 빚을 지진 않았거든요. 정광훈한테.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스팔트로 나간 거고 여기는 아예 전환기한테 빚까지 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막 조국 사태 나고 막 팬데믹 오고 그래서 정부 여당 민주당이 흔들렸지만은 그때 180석은 민주당한테 헌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장동혁 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죠.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에 쓴 문장은 패배의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탄 거예요. 제 네. 영수회담 얘기를 왜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얘기했냐면은 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은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서 할 말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존재감을 저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것도 있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간다라는 거는 이재명 끌어내린다며. 근데 뭐 가서 얘기해? 이런 지배적인 태도인 거죠. 정서와 네.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 상임위 우리 예결위도 안 들어갈 거예요. 모든 걸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인권위원 두 사람을 이제 천거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인권위원들이 과거에 한 발언을 보니까 막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안 넣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데 이 사람들을 꼭 넣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저렇게 국회 일정을 중단해? 이건 핑계에 그러니까 불과하다. 정반대 사람을 핑계에 넣었어요. 불과하다. 인권을 예. 하는 사람, 인권위원을 예. 반인권 동성애를 뭐 반대하고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이라는 건 사실은 다수가 아니에요. 예. 소수의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인권인데 뭐 이거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최진범 목사를 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인데 제가 예. 예를 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실명을 거론해서 예. 정반대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주는데 국민의힘 정당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이 인권주의자라고 인권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지 몰라도 한편으로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반대하면 정치 보복받고 있다. 투쟁하자.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얘기를 거론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네. 그냥 반인권주의자의 사람들이에요. 딴 데 가면 몰라도 여기는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 상황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거고 뭐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뭐 그렇게 지금 보이고 민주당하고 계속 대립하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독재다 아니면 막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들 하려고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극단적 정치 투쟁으로 나올 때 이게 정부의 부담이 될까 안 될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제가 좀 전에 이제 네. 장동혁 이제 의원이 네.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기회주의적으로 될 때까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러다가 이제 이거 풀고 막 또 탁 돌아오면 네. 그러면 달라지겠죠. 근데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 없잖아 있겠지만 네, 그건 네. 장동혁의 어떤 그 습성상 그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저는 칼럼에 100% 공감하는데 네. 황교안 읽어봐야 시즌 되겠네. 2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황교안 때와 다른 게 하나 있어.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국회가 너희가 다수가 아니야. 안 나오면 끝이야. 오지 마. 국회가 비슷비슷할 때나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국회 다수는 여당 쪽이 압도적 다수예요. 웃잘라 그럼 그냥 배제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 놀아라. 뭐 그럼 국회 열리는데.